인류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걱정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동반자였다. 불을 처음 발견한 원시의 밤에도, 도시의 불빛이 빼곡한 오늘의 밤거리에서도 걱정은 늘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마치 시간이 흘러도 절대 낡지 않는 하나의 감정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숨을 쉬는 한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 나타난다. 그러나 이 오래된 감정이 정말로 우리 삶을 발전시키고 더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을까? 문명은 바뀌고 시대는 발전했지만 걱정 자체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묘한 체념과 해방감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걱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신호에 가깝다. 하지만 인간만이 이런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다. 숲을 지나가는 사슴의 경계심 바람소리에 움찔하는 작은 새의 날갯짓 무리 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동물들의 본능적인 움직임 속에도 걱정과 닮은 반응이 자리한다. 이렇듯 걱정은 생존을 위해 새겨진 일종 추와 진화적 유산이다. 그러나 인간의 걱정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왜곡되곤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깨어있는 감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잠식하는 불안의 소용돌이가 되어버린다. 고대 사상가들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쓸모없는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들의 지혜는 한 가지 단순한 진실로 귀결된다. 걱정은 행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걱정으로는 인생의 어떤 매듭도 풀 수 없다는 것. 대신 우리의 내면이 밝아질 때 문제는 조금씩 결을 바꾸며 풀릴 실마리를 내어준다는 것. 내면이 밝아진다는 것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선이나 억지 미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현실 속에서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걱정이 아니라 이해와 행동에서 나온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새로운 능력을 길러내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이러한 살아있는 움직임 속에서는 걱정이 끼어들 자리조차 사라져간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전통이 있었다. 의사나 사제 건축가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스승에게 배운 모든 지식을 최종 시험처럼 하나의 글로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학업 평가가 아니라 나는 이 배움을 인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일종의 선언문이었다. 그들은 학교를 짓고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적었다. 지식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이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불안은 쉬지 않고 자라난다. 쓸모있게 쓰이지 못한 지식은 불완전한 에너지처럼 마음속 빈 공간을 떠돌고 그 빈틈을 걱정이 차지하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자리를 잃기 시작한다.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가장 크게 자라난다. 행동하지 않을 때, 결정하지 않을 때, 나의 지식을 현실과 연결하지 않을 때 걱정은 급격히 팽창한다. 마치 불을 붙이지 않은 장작더미처럼 머릿속에서만 타오르는 상상들이 우리를 태워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고 경험을 기록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순간 걱정의 흐름은 끊긴다.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된 사람에게 걱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방향성을 가진 마음은 불안을 대신해 목적과 집중을 품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내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만약 그 답이 오로지 돈명의 경쟁에서의 우위라면 걱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길은 끝없는 비교와 탐욕을 부르고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끊임없이 뒤따른다. 그러나 나의 삶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로 시선을 돌리면 걱정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자신을 넘어선 목적을 가진 사람은 걱정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과정은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불필요한 짐을 발견하게 한다. 과거의 상처, 이미 끝난 관계, 오래된 두려움,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대들. 이러한 감정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걱정과 불안을 먹여 살린다. 그러나 그 본질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가치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걱정의 무의미함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감정들은 과거의 잔상일 뿐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칫 자기중심적인 탐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더 큰 권력, 더 큰 성공, 더 큰 자존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성찰은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 진정한 성찰은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목적을 둔다. 이해는 집착과 불안을 줄이고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정하게 되면 걱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된다. 어떤 행동 앞에서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행동은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 선택이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걱정은 힘을 잃는다. 걱정은 우리 삶을 지키는 본능처럼 보이지만 실은 행동하지 않는 마음에서 더 크게 자란다. 삶을 기록하고 경험을 나누고 배우며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질 때 걱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걱정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 자리를 차지하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걱정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다. 어느새 마음 한켠에 눅눅한 안개처럼 번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용기와 확신을 서서히 잠식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무겁고 불편하며 방을 좁게 만들지만 이상하게 버리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그러나 걱정이 이렇게 결연하게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미지의 결과를 향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마음은 불가피하게 요동하고 부정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는 순간 걱정은 마치 반사신경처럼 솟아오른다. 그러나 이 반응은 태고 쪽부터 내려온 생존 방식의 잔재일 뿐 현대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해답을 주지 못한 채 우리를 소모시키는 감정으로 변질되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걱정의 무의미함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정돈되지 않은 감정의 방을 하나쯤 가지고 있다. 그 방에는 오래전의 실수, 지나간 관계에서 남은 상처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두려움들이 마치 버려지지 않은 물건처럼 쌓여 있다.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하고 대신 문 앞에 서서 온갖 상상의 괴물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실제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두려워한 것들은 대부분 이미 기운을 잃은 낡은 그림자일 뿐이다. 걱정이 커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감정의 근원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과는 다르다.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움츠러드는가? 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왜 반복해서 같은 걱정을 되풀이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때때로 불편하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걱정의 뿌리를 조금씩 드러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과 자만심을 내려놓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유를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런 접근은 우리를 더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더 크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꾸며야 하고 그 꾸며진 모습이 무너질까 걱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할 때 시작된다. 성공, 명예, 물질적 성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찾으려 할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사람만이 불안을 키우고 목적지를 찾은 사람은 불안 대신 걸음을 내딛는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걱정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한다. 결과를 두려워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마음만 소모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걱정은 우리를 묶던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처럼 느껴진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것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고 선택의 방향도 조금씩 명확해진다. 그럴 때 사람은 더 이상 걱정의 포로가 아니다. 걱정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을 다루는 위치에 서게 된다. 책임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부여한다.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이 되고 걱정은 단지 선택을 점검하게 해주는 안내자에 불과하다. 고대의 지혜 속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은 놀라울 만큼 일관되게 반복된다. 이집트의 제자들이 지식을 기록하고 그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쓰겠다고 선언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 그들은 지식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불안을 만든다. 나아가지 않는 발걸음은 두려움을 만든다. 이유 없는 욕망은 집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집착은 다시 걱정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지식을 정리하고 경험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걱정의 고리는 끊어진다. 방향을 가진 에너지는 불안이 아니라 도전으로 변하고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매우 교묘한 환상이 있다. 바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바꾸려고 하는 욕망이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크게 흔들린다. 타인의 감정 지나간 과거, 이미 끝난 선택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영역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인지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은 걱정을 키운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 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삶을 조금 더 침착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지금의 나뿐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또렷해진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걱정의 무게를 단번에 절반은 줄여준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을 내려놓는 순간 불필요한 걱정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남은 걱정들은 결국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게 되고 그 영역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불안을 줄이고 삶을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서도록 돕는다. 걱정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걱정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 뿌리를 파악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은 걱정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어온 걱정의 그림자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 적이 없지만 그 걱정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걱정은 종종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에 얽혀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 이미 지나간 일,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분주하다. 이런 상상은 때로는 우리를 경계시키고 준비하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단지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걱정이란 결국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를 붙잡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걱정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행동 없는 걱정은 단지 감정의 소용돌이일 뿐이고 준비 없는 상상은 그저 불안의 불씨만 키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진짜 삶의 체험 속에서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인간은 종종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에 더 크게 반응하고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실제보다 크고 무섭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걱정을 다루는 첫 번째 열쇠는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힘이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 상황보다 부풀려져 있다. 우리는 작은 실수 하나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재앙처럼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소한 표정을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걱정은 사실의 왜곡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많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이다.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어떤 흔들림도 어떤 실수도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완벽함을 향한 욕심은 걱정을 끝없이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완벽함은 결코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상이기 때문이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선택하고 움직이며 배우는 과정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이룬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잃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전할 기회를 잃는다. 결국 걱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힘이다. 고대 이집트의 제자들이 지식을 사회를 위해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이자 걱정을 추상적 감정에서 구체적 문제로 바꾸는 강력한 과정이다. 기록할 때 우리는 불안을 흐릿한 안개가 아닌 언어로 생각으로 구조화된 형태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감정의 혼란이 줄어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조금씩 분리된다. 이 기록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누군가의 인정, 이미 사라진 기회, 과거의 실수,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상상 속의 위기. 집착은 걱정의 기름과 같다. 집착이 강할수록 걱정도 끊임없이 그 불꽃을 키운다. 그러나 집착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실체 없는 그림자였음을 깨닫는다. 걱정을 줄이는 또 하나의 길은 행동을 통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다. 걱정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순간은 행동이 시작될 때이다.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하고 흐릿했던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 과정으로 연결하는 순간 걱정은 점점 작아진다. 행동은 걱정을 밀어내는 가장 실질적인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지나치게 커져서 행동할 힘까지 잃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걱정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것은 불안의 순환을 끊어낸다. 방 한 구석을 정리하는 일, 잠시 산책을 나가는 일, 오래 미뤄둔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일. 작은 움직임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진짜 가치를 돌아보는 일이다. 삶의 가치가 물질적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만 집중될 때 걱정은 끝없이 우리를 흔든다. 왜냐하면 그런 목표들은 언제든 이룰 수 있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진짜 가치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로 돌려놓는 순간 걱정은 크게 줄어든다. 자신을 넘어선 목적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걱정이 지나치게 자라날 공간이 없다. 목적이 걱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종종 책임이라는 단어를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끼지만 사실 책임은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책임을 회피할 때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한다. 하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바뀐다. 이 선택이 옳은가? 이 행동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의 결정이 미래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책임을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받아들인다. 책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걱정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방향을 움직이는 항해자가 된다. 그리고 인생의 바다는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그 흔들림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파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흐름으로 느껴진다. 걱정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삶의 주인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걱정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걱정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은 성찰 책임 행동, 그리고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진 삶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걱정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왔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한숨을 통해 걱정을 배웠고 성장하면서는 세상의 요구와 기대를 통해 그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더 정교해지고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걱정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는 삶이다. 걱정의 무게는 대부분 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더 커진다. 우리가 걱정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고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하지만 걱정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크기가 줄어든다.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상상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상상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걱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객관적인 거리두기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걱정이 들 때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한다. 그러면 걱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단지 흘러가는 감정으로 느껴지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훨씬 명료해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던 내적 목소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속삭이며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종종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왜곡된 신념이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실패한 경험, 무시당했던 순간. 그러한 기억들은 마치 작은 조각들이 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려 한다. 이때 걱정은 그 신념의 그림자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다시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다. 과거의 감정은 현재의 우리를 정의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된다. 바로 과거로부터의 해방이다. 걱정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감정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경험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미 지나간 실수에 대한 죄책감, 혹은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과거는 더 이상 실체가 없으며 오직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만 현재의 힘을 갖는다. 불안은 대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상상에서 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면 걱정은 설 자리를 잃는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스스로를 바라보는 바로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개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찰나.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걱정은 아주 작은 파도로 흩어져 버린다. 또한 걱정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행동의 방향성이다. 대부분의 걱정은 막연한 불확실성에서 온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은 가장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순간 걱정은 중심을 잃는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걱정 대신 행동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이 방향성은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와 같은 모호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목표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내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매일 작은 행동이라도 하며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나는 내 감정을 기록하고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마음속에서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한 방향으로 모으고 걱정이 끼어들 공간을 서서히 제거한다. 한편 걱정을 다루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책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걱정의 희생자가 아니다. 오히려 걱정을 통해 나아갈 길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주체가 된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바로 마주하며 걱정이 아무리 커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바로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내적 자산이다. 결국 걱정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변한다. 걱정을 두려움의 신호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걱정을 성찰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더 강한 결심으로 이끈다. 걱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지 위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가교가 된다. 삶은 걱정 없는 길이 아니라 걱정을 다스리며 걸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진다.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와 마주한다. 그 중에서도 걱정은 가장 끈질기고 가장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아두는 감정이다. 마음이 조금만 한 곳에 머물면 걱정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온갖 상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상상에 사로잡혀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 삶의 많은 순간들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 마치 흐린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엇을 보아도 선명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불안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삶을 다시 생생하게 바라보기 위한 복구 작업에 가깝다.
걱정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고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걱정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내면 그 왜곡은 서서히 풀리고 우리는 다시 삶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우리는 걱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걱정하면 해결책이 떠오를 것 같고, 걱정하면 준비가 더 잘 될 것 같고, 걱정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환상. 하지만 실제로 걱정은 아무런 행동도 이끌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굳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발을 묶어버리곤 한다. 걱정은 행동의 에너지를 빼앗는 감정이지 행동을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 걱정의 무의미함은 행동이라는 렌즈로 바라볼 때 가장 명확하게 확인된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불안은 갑자기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행동은 구체적인 현실이고 걱정은 추상적인 상상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움직이는 순간 상상이 붙잡고 있던 자리는 무너진다. 고대 시대의 현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혜는 머릿속에만 머무르면 걱정을 낳고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평안을 준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자들이 배운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글로 적게 했던 것이다. 그 글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내면의 선언문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활용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하면 걱정은 서서히 자리를 잃는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문제조차도 크게 느끼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행동의 부재는 걱정의 성장과 직결된다. 또한 걱정이 커지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감정, 타인의 선택 이미 지나간 사건까지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믿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결국 걱정을 낳고 소모감을 키울 뿐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는다.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할 때 찾아온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하지만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의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내면으로 향하는 순간 우리는 오랜 시간 눈을 돌려왔던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 오래된 상처라 쉽게 건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걱정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제압하지 못한다. 상처의 정체를 알면 우리는 그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무섭게 여기지 않게 된다. 결국 상처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경험이 될 뿐이다. 이 성찰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찰을 한다면 그 성찰은 다시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 욕심은 언제나 부족함을 향해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찰을 통해 참된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배우고자 한다면 그 성찰은 걱정을 지혜로 바꾸는 힘이 된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 한다.
책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은 여기 있다.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걱정을 줄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책임을 아는 사람은 나는 나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을 갖기 때문이다. 이 확신은 걱정의 파도를 부드럽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삶은 늘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가득하지만 책임을 아는 사람은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걱정이 아니라 선택과 성찰로 삶을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삶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오직 자신만의 행복과 성공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걱정은 더욱 강해진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삶을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를 향해 시선을 확장할 때 삶의 무게는 달라진다.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의 불확실함에만 흔들리지 않는다. 삶을 어떤 의미로 채울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깊고 넓을수록 걱정은 점점 더 작아진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된다. 어떤 길을 고를지, 무엇을 포기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갈림길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망설임을 느끼고 그 틈 사이로 걱정이 파고든다. 걱정은 잘못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은 다시 행동을 지연시키며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그러나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지금의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리는 태도다. 이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걱정에 끌려다니기보다 걱정을 다루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걱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 밑바닥에는 항상 두 가지 욕망이 숨겨져 있다. 하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다른 하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이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걱정은 가장 크게 성장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하지 못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자신을 과장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종종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걱정이 키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결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더 크게 부풀려지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듯 들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빠르게 쌓여간다. 하지만 나중에 진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단지 피곤했거나 단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일 때가 많다. 걱정이 만들어낸 상상이 현실보다 더 잔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걱정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감정이 해석한 현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힘. 이것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 꾸준한 성찰과 관찰을 통해 조금씩 길러지는 능력이다. 하지만 이 능력이 강해지는 순간 걱정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진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은 불필요한 상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불안도 커진다. 상상력 자체는 우리의 소중한 능력이지만 그 상상력이 걱정과 결합하면 삶을 피로하게 만든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가능성부터 떠올리고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을 그리며 상대가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추측하는 것. 이런 상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다. 상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걱정을 키우는 상상을 멈추고 해결과 성장을 향한 상상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상상은 마음을 잠식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의 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걱정 속에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왔던 자신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한계는 대부분 실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착각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걱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끊임없이 속삭인다. 너는 부족하다. 하지만 삶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해준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완벽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실수하고 흔들리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도 이미 살아있는 존재이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걱정은 점점 힘을 잃는다. 걱정의 상당 부분이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걱정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우리의 목표가 오로지 비교 경쟁 인정받는 것에 기반한다면 걱정은 끝없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그런 목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가 내 삶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삶의 방향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걱정은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된다. 타인과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은 걱정 대신 단단한 안정감을 준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순간에도 우리는 삶의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걱정을 넘어서는 가장 깊은 안정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일수록 걱정은 더욱 커진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늘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늘 앞서가야 한다는 부담은 우리를 끝없는 긴장 속에 가두고 그 긴장 속에서 걱정은 계속 자라난다. 그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면의 긴장은 풀리고 마음은 더 넓고 깊은 공간을 갖게 된다. 그 공간 안에서는 걱정이 자연스레 흩어지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따뜻해진다. 삶은 우리의 허락 없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허락 없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걱정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려 해도 현실은 언제나 그 계획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 스며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았던 충격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 변덕스러운 흐름 속에서 걱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며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 삶의 불확실함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보려 한다. 하지만 걱정은 불확실함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둬버리는 무형의 장막이다. 걱정이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단순히 불안해서가 아니다. 걱정은 마치 통제를 잃었다는 느낌을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적 방어 기제이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안정을 얻는다. 그러나 삶의 많은 순간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 관계, 질병, 경제, 사회, 타인의 선택. All these things cannot be shaped entirely by our will. 그래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걱정이라는 방식으로 억지로 쥐어보려 한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걱정은 더 자라고 마음은 더 흔들린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와 우리의 마음 사이를 흐릿하게 만드는 안개와 같다. 이 안개가 짙어질수록 우리는 실제 문제와 허상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방법은
수용이다. 수용은 포기가 아니다.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태도이다. 수용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허상과 싸우지 않게 되고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된다. 수용의 힘은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 마음을 비춘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무엇을 잘못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걱정의 뿌리를 약하게 만든다. 걱정이란 결국 현재를 저항하는 마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통 마음속의 에너지가 모두 만약에 라는 질문으로 빨려 들어간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 선택이 틀렸다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은 끝이 없고 답도 없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바꾸는 순간 걱정은 놀랍도록 빠르게 힘을 잃는다. 행동은 방향을 가진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방향은 선택에서 나온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달려 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 걱정은 불확실함을 키우는 감정에서 성찰을 여는 신호로 바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책임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된다. 책임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만 하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걱정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내적 힘이다.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 앞에서 흔들리고 자신을 의심하며 걱정이라는 감정에 휘둘린다. 하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다.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는 결정적인 선언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람의 시선은 걱정에서 행동으로 이동한다. 어떤 실수도 더 이상 치명적인 실패가 아니게 되고 어떤 불확실함도 더 이상 삶을 무너뜨리는 위협이 아니다. 책임이란 내가 나를 믿는 행위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이다. 또한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다. 바로 동기의 정화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동기가 오직 인정받기 위한 욕망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심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한 허영심이라면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왜냐하면 그런 동기들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정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경쟁은 끝나지 않으며 허영은 작은 비판에도 금세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작은 선을 남기기 위해라면 걱정은 놀라울 만큼 약해진다. 의미는 불안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되찾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한다. 의미는 우리의 행동에 방향을 부여하고 그 방향은 걱정의 흔들림을 더 이상 만지지 못하는 단단한 중심축이 된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힘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에서 온다. 모든 걱정은 결국 자신을 불신할 때 자란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 자신이 잘 해낼 수 없다는 의심,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은밀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걱정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 나는 지금의 나로도 괜찮다. 나는 내 선택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내면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걱정을 향해 흔들리던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삶은 걱정과 함께 흘러가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걱정을 맞이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바꾼다. 걱정을 지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걱정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진짜 여정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사실 우리는 걱정을 없애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에 기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걱정은 불편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익숙하게 붙잡고 있는 일종의 습관이 된다. 마치 오래된 의자처럼 삐걱거리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걱정은 불완전한 안정감을 만든다. 이 모순적인 감정은 인간이 가진 가장 복잡한 심리 중 하나다. 걱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준비된 느낌을 준다.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환상이다. 걱정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저 마음을 가둬두는 낡은 울타리일 뿐이다. 걱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내면의 익숙함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인간은 변화보다 익숙함을 더 선호한다. 설령 그 익숙함이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향해 움직이는 두려움보다 익숙한 고통을 더 쉽게 선택한다. 그래서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머무르고 불안 속에서도 익숙함을 유지하려 한다. 걱정이 깊어져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만 바꾸면 충분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걱정을 고치는 대신 더 단단히 쥐어버리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나는 지금 걱정에 익숙해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전자다. 걱정의 상당 부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반복된 정서 패턴일 뿐이다. 그 패턴을 끊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한다. 마음은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흔들린다. 우리가 붙잡는 만큼 무거워지고 내려놓는 만큼 가벼워진다. 따라서 걱정을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일이다. 그것은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타나는 순간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태도다. 감정의 등장과 사라짐을 하나의 파동처럼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마음의 관찰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강물 속에 뛰어들지 않는 한 그것은 단지 흐를 뿐이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붙잡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걱정은 고여있는 물처럼 탁해진다. 그러나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걱정은 흐르다가 사라진다. 또한 걱정이 생겨나는 방향을 되짚어보면 대부분의 걱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온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미지의 영역이며 그 미지의 공간을 상상할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 가능성부터 떠올린다. 이는 진화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먼저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위험은 과거처럼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에서 끝없는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 불확실성이 불안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불안이 걱정으로 증폭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와 만나면서 변하는 존재다. 이 시선을 바꾸는 순간 걱정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알려주는 신호로 변한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미래를 향해 움직이려는 마음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면 걱정의 정체는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또 하나의 벽이 있다. 바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심이다. 자기의심은 걱정의 가장 강력한 뿌리 중 하나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도 자신 있게 내릴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지나왔으며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강한 존재다. 자기 의심이 깊어질 때는 이렇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때도 나는 해냈다.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걱정의 근원을 약하게 만든다. 걱정은 너는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경험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해왔어 라고 속삭인다. 또한 걱정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이 맡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내버려 두곤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다. 마음의 중심축을 안쪽에 두기 시작하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무처럼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나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아무리 많은 고민, 아무리 많은 계획, 아무리 많은 걱정도 행동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내면은 움직일 때 비로소 안정감을 찾고, 움직일 때 비로소 명확해지며, 움직일 때 비로소 내면의 소란이 잦아든다. 걱정을 이기는 힘은 위대한 의지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걱정의 무게를 줄이며 결국 걱정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함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걱정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우리 마음의 깊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다. 마치 작은 씨앗이 어둠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듯 걱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그 걱정의 존재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숨이 답답할 만큼 마음을 짓누르고 시야를 흐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걸음을 막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걱정은 항상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만약 이 한 단어가 끝도 없는 상상으로 이어지고 그 상상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든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누군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만약이라는 물음은 우리를 미래의 그림자로 끌고 가며 현재의 삶을 흐릿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구속할 때다. 미래에 대한 질문은 준비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걱정이 그것을 장악하는 순간 그 질문은 부정적 상상의 무한 반복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만약 잘 되면 어떨까? 만약 내가 성장하게 된다면? 만약 이번 선택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긍정적인 상상조차도 맹목적으로 빠지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상상력이 걱정의 도구가 아니라 가능성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상상력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할 수도 있다. 걱정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 감정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 더 크게 자라난다. 언어는 감정을 정리하고
형태를 부여하고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한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올 뿐이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말하지 않으면 사이사이 틈에서 자라난다. 스스로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걱정은 늘어나고 나중에는 다루기 어려운 감정의 매듭이 된다. 그러므로 걱정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글로 적어보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무게는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기록한다는 것은 마음속의 혼란스러운 파편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이다. 파편들은 두렵고 날카롭지만 이야기로 엮이는 순간 그 안에는 의미가 생긴다. 의미가 생기면 감정은 방향을 갖게 되고, 방향을 갖게 되면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제멋대로 흔들 수 없다. 또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는 내려놓지 않은 감정 인정받고 싶은 욕망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을 끝없이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은 그 틈 사이로 스며든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가능성은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복잡한 이유는 단순하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은 마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행위다. 내려놓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걱정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걱정의 또 다른 본질은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걱정을 많이 한다. 선택을 두려워하고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끝없이 상상하며 걱정으로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은 방향을 잃는다.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선택하겠고 그 결과를 배우겠다. 이 태도는 걱정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로 변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삶 속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이해해야 한다. 걱정은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 예를 들어 일을 실수할까 걱정하는 사람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높은 능률을 보인다. 관계가 무너질까 걱정하는 사람보다 관계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든다. 문제를 직접 마주하는 사람은 걱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걱정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지만 문제를 마주한 사람은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걱정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생각보다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 걱정은 우리의 힘을 잊게 만들고 우리의 가능성을 흐리게 만들지만 성찰은 그 모든 것을 되찾아준다. 성찰은 우리의 내면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도록 돕는다. 삶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걱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걱정을 통해 성장을 배우며 걱정을 통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본다. 걱정은 삶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기 위한 작은 신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읽고 그 신호 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 걱정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계절처럼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걱정이 찾아오는 순간이 아니라
그 걱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가이다.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느냐, 아니면 우리가 걱정을 통과해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걱정은 항상 어떤 결핍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내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까 걱정한다. 이 걱정들은 모두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속 깊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믿음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굳어진 오해이거나 타인의 말에 의해 변형된 감정일 뿐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충분한 존재로 세상에 나왔고,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진다. 하지만 걱정은 그 사실을 흐릿하게 만들며 너무나 쉽게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놓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이다. 인정한다고 해서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출발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완벽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다. 걱정을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문제와 감정을 분리해 바라보는 능력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향한 감정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감정으로 확대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부정하는 판단처럼 느껴지고, 미래의 작은 변수 하나가 완전한 실패처럼 상상된다. 그러나 감정은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 해석의 결과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걱정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사실로 보고 있고 무엇을 해석으로 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걱정의 본질을 밝히는 강력한 도구다. 또한 걱정을 줄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힘은 행동의 지속성이다. 행동은 걱정을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를 점검하는 일, 해야 할 일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완수하는 일, 오랫동안 미뤄둔 문제를 조금만 들여다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걱정은 점점 자리를 잃는다. 걱정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걱정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삶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라는 질문이다. 고대 이집트의 제자들이 배움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단지 경쟁과 비교에 사용한다면 걱정은 끝없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 능력을 누군가를 돕는데 사용하려 한다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 때 사람은 쉽게 불안해진다. 하지만 타인과 연결될 때 사람은 의미를 느끼고 의미는 걱정을 이긴다. 우리가 남에게 준 작은 도움 하나,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 하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일으킨 그 순간 하나, 이 작은 순간들은 우리 삶에 깊은 무게를 만들어주고 그 무게는 걱정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삶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불안한 마음으로 걷는 길은 아무리 환해도 무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걷는 길은 아무리 어두워도 따뜻하다. 우리가 걱정을 다루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걱정도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걱정은 삶의 전체가 아니다. 그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작은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빛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은 걱정과 기대, 두려움과 희망이 얽혀 만들어낸 복잡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때로는 걱정이 너무 짙게 드리워져 삶의 밝은 부분조차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가만히 놓아보면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한 해석과 의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만들어진다. 시선이 달라지면 삶의 무게도 달라진다. 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걱정의 씨앗으로 받아들인다. 이 차이는 능력이나 조건의 차이가 아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체로 한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가능한 가장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미래 전체를 위협하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투 하나가 관계의 끝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걱정은 현실보다 상상을 더 믿게 만들고 그 상상은 다시 걱정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 하지만 마음을 훈련하면 이 순환은 끊을 수 있다. 그 훈련의 첫 단계는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일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이 사실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해석에서 온 것인가? 이 질문 하나는 걱정의 정체를 밝히는 작은 손전등과 같다.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만 보이던 감정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그 실체를 이해하는 순간 걱정의 압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한다. 걱정이 줄어드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명확한 방향을 가진 행동이 시작될 때라는 것. 인간의 마음은 방향이 없을 때 가장 흔들린다. 방향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작은 위험에도 크게 동요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미래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한번 방향을 잡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사람은 걱정보다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작은 실수조차도 배움으로 전환하는 힘을 갖게 된다. 고대의 현자들이 말했던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걱정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마음이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작은 파도에도 넘어지고 의미 없는 상상 속에서 헤매고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걱정의 무한 루프에 빠진다.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기 시작하면 걱정은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 행동은 걱정의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은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크게 자라난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끼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실패는 운명의 심판이 아니라 성장의 첫 장이라는 것을. 실패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바꾸는 순간 걱정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지만 그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작은 순간. 이 순간 속에는 걱정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 지금만 살아도 걱정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은 습관적으로 미래를 넘어서는 상상을 한다. 이 상상은 때로는 창조의 힘이 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족쇄가 된다. 이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미래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예측의 존재가 아니라 대비의 존재이다. 우리는 통제의 존재가 아니라 적응의 존재이다. 우리는 완벽함의 존재가 아니라 성장의 존재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에 설 수 없다. 또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되고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고 자신에게 가장 냉정한 목소리가 된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일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일이다. 자신의 삶을 격려하는 일이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지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할 힘을 잃는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세상은 더 넓어지고 걱정은 더 작아진다. 결국 걱정을 넘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의미다.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 걱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삶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질까? 왜 걱정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존재만이 걱정을 경험한다. 곧 걱정은 인간됨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걱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은 곳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 자리한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아주 작은 변수에도 크게 동요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이겨내기 위한 여정의 시작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결핍감은 다시 걱정으로 돌아와 마음을 짓누른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종종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운다. 하나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또 하나는 너는 절대 해낼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날카롭고 큰 목소리.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후자의 목소리를 더 쉽게 믿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위험과 실패를 먼저 감지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진화적 패턴은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처럼 속삭이는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희미하게 들리지만 진실된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들려야 한다. 이 과정은 자기 인식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자기 인식은 단순히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유난히 불안해지는지, 왜 어떤 말에 유독 상처를 받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해는 곧 무장을 해제시키는 힘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걱정이 가장 줄어드는 순간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때이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고 스스로를 강요한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감정을 밀어낼수록 마음속의 압력은 높아지고 결국 걱정은 폭발하듯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걱정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안정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이 감정은 내게 무언가를 말해주려 하는구나.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바로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걱정은 언제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 또 하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행동하면 된다. 작게라도 움직이면 걱정은 놀라울 만큼 약해진다.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끌어안으려 하면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다. 이 단순한 구분은 걱정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서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것이 걱정의 늪으로 빠지는 가장 흔한 패턴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책임감이라는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은 언제나 걱정을 키운다.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일수록 불안은 깊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사람일수록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조종을 당하는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변한다. 그리고 책임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함은 걱정을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책임감 있는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은 걱정이 끼어들 여유를 줄인다. 다시 말해, 걱정이 많은 사람은 대개 의미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고, 의미가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걱정이 줄어든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에서 오지 않는다. 타인에게 건넨 작은 친절, 누군가를 지켜준 작은 말 한마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든 아주 작은 행동. 이 작은 의미들을 모아가는 순간 삶은 더 단단해지고 걱정은 더 작아진다. 결국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변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걱정의 근원을 깊이 파고들면 결국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걱정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외부 사건은 단지 자극일 뿐이고 그 자극이 걱정이 되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해석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미묘한 자유를 느낀다. 왜냐하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그 불안을 다루는 힘 역시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유는 동시에 두 가지 책임을 요구한다. 첫 번째 책임은 감정의 주인이 되려는 의지, 두 번째 책임은 자신의 관념을 바꾸려는 용기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걱정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걱정은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마음의 패턴이다. 근육을 단련하면 단단해지듯 마음의 패턴도 단련하면 더 유연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진다. 그러나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피하려 했던 감정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 한다. 외면하고 밀어내고 잊으려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외면한 감정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더 큰 힘을 갖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듯 우리 감정 전체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마음의 진짜 성장은 감정을 피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걱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어디에 상처받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신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걱정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작은 경고이자 신호다.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 내가 두려워하는 지점, 내가 오랫동안 숨겨둔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걱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걱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너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됐다. 걱정은 성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성찰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많은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흔들리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마음을 깊은 곳까지 데려가고 그곳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처음으로 맞닥뜨린다. 가식 없는 모습, 숨겨진 상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모든 것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해방적이다. 자신의 감정과 진실을 직면한 사람은 더 이상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감정의 정체를 알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음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내려놓음은 선택이다. 마음에 불필요하게 쌓여 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이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다. 과도한 기대 타인의 인정 완벽함에 대한 집착, 이미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무게를 만들고 그 무게는 걱정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내려놓기를 시작하면 걱정이 머무는 자리에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은 자유평안,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채워진다. 또한 걱정을 다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다. 걱정은 언제나 시간의 틈을 타고 온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뛰어가거나 이미 끝난 과거로 돌아가며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는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 앞에 놓인 작은 과제 하나,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이 작은 지금의 힘이 걱정을 잠재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깊은 진실을 깨닫는다. 걱정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감정이라는 것. 걱정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신호다. 이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면 걱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우리는 걱정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걱정을 통해 선택을 분명히 하며 걱정을 통해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 결국 걱정을 이겨내는 과정은 외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화해이다. 그리고 화해는 언제나 이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과 마주한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 뜻밖의 변화들, 기대와 다른 결과들. 이러한 순간들은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는 때때로 걱정을 통해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의 시야를 좁히며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반복한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걱정은 움직일 용기가 없을 때 우리가 붙잡는 대체 행위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현실을 직면하기 어려울 때 걱정은 우리를 잠시 숨게 해준다. 그러나 그 숨김은 해결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다. 지연된 감정과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온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걱정은 결코 행동의 대체물이 될 수 없으며
걱정을 통해 삶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은 다르다. 행동은 미약해 보여도 걱정의 뿌리를 흔든다. 행동은 불안을 줄이고, 행동은 방향을 만들고, 행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걱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행동이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불완전해도 상관없다.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은 더 이상 걱정에게 지배되지 않는다. 불안은 정지된 마음에서 자라지만 평온은 움직이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걱정이 줄어드는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시작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는 것이다. 책상 정리하기 중요한 전화 한 통 걸기 미뤄두었던 문장 한 줄 쓰기, 하루 할 일을 10분만 준비해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작은 움직임은 마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무력하지 않다. 이 메시지는 걱정의 흐름을 약하게 만든다. 걱정은 무력한 마음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지만 의미 있는 행동은 에너지를 되돌려준다. 즉, 우리는 행동을 할수록 더 살아있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느낄수록 걱정은 줄어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쳐 있을 때일수록 더 작은 행동이 필요하다.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방향 전환이 생기면 마음은 다시 흐름을 되찾는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있다. 바로 책임이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책임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든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왜냐하면 결과를 타인에게 맡기고 상황을 운명에 맡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은 걱정의 반대편에 있다. 책임을 지는 순간 걱정의 절반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자라지만 책임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붙잡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물음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질문이다. 걱정하는 사람은 상황에 반응만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성취감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안정감은 부유하거나 성공하거나 인정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안정감은 내가 내 삶을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이 안정감이 생기면 걱정은 마음속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마치 견고한 벽이 세워지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듯 책임 있는 마음은 걱정의 파도를 단단히 버틴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을 바라보게 된다. 바로 의미이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걱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는 방향을 주고 방향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마음은 걱정의 설 자리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는 거창한 꿈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내가 가진 능력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순간,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순간,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목적을 느끼고 그 목적은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불빛이 된다. 즉, 의미를 찾는 사람은 걱정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걱정보다 책임을 선택한다. 걱정이 삶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미가 있는 삶은 언제나 걱정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직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마치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듯 걱정으로 미래를 덮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존재의 본질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고 미래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걱정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스스로를 묶어두는 족쇄에 가깝다. 그러므로 걱정을 이겨낸다는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까지의 긴 여정을 통해 걱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를 고요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만났다. 걱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 그 거울 속에는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기대와 집착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힘,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의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존재라는 사실. 걱정은 그 가능성을 찾아가라는 신호일 뿐이다.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고대의 현자들은 말하곤 했다. 걱정은 행동을 대신하지 못하고 행동은 걱정을 넘어서게 한다. 걱정은 정지된 마음에서 자라지만 행동은 움직이는 마음에서 빛을 낸다.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그 삶 속에서 걱정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는다. 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힘이다. 그리고 이 용기는 결코 거창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선택, 오늘 해야 할 일 중 작은 하나를 완수하는 선택, 나를 이해하려는 선택, 그리고 나를 책임지려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쌓여 걱정보다 더 큰 힘을 만든다. 또한 우리는 이 긴 여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걱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단단함은 걱정의 방향을 바꾸며 결국 의미는 걱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순간 내가 살아있으므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그 기둥 위에서 걱정은 더 이상 흔들림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걱정은 인생이 보내는 벌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내는 질문이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현실의 문제인가? 아니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인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성찰이다. 성찰은 걱정을 없애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걱정을 바라보는 깊은 이해다. 이 이해가 쌓이면 걱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된다. 그러므로 걱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의 기회다. 더 좋은 삶을 향한 기회,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도 따뜻한 진실은 이것이다.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 하지만 걱정 속에 머물 필요는 없다. 걱정은 지나가는 손님이지만 우리는 이 삶의 주인이다.
걱정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만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다. 걱정은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선택이 있다. 걱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걱정 너머의 나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다. 걱정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걱정을 넘어서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